푸른 언덕에 짜라짜라짜라짜 배낭을 메고 또로로로로로로 여행을 떠나요. 안녕하세요. 다말하는 다말의 성은 노엘입니다. 오늘 오프닝이 저희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오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티가 많이 났나요? 제가 왜 오프닝에 노래를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가 바로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야, 맞아요. 이제 여행 떠나기 좋은 계절,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여행으로 잡았잖아요. 네, 어제 나가보니까 되게 날씨가 따뜻하고 봄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조금 오랜만에 왔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온 거죠, 성우님? 저희의 개인적인 이슈인 네. 귀찮음 때문에 한 주를 건너뛰고 왔는데 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죠? 맞아요. 저희가 좀 나름 장비도 구입하고 해서 집을 스튜디오 삼아 열심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뭐 유튜브에서는 그래도 조회수가 좀 나오는데, 여기 따로 올리는, 네, 애플 팟캐스트에서 제가 조회수를 한번 봤는데 네. 0인 거예요. 빠바바밤! 근데 유튜브에서는 얼마나 나오지? 유튜브에서는 저희가 샤머니즘이 50회가 넘었고, 오. 강아지 이야기가 20 몇 회 넘었고, 최근에 네. 했던 이제 생리 주제가 10 몇 회. 그래도 꽤 나오는 거네요. 그래도 뭐 0에 비하면 네. 뭐 10 몇 분이 들어주시더라도 네. 또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열심히 해보죠. 네, 꾸준함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랬어요. 맞아요. 저희가 나중에 갑자기 막 몇천 명이 듣는 팟캐스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때는 뭐 대본까지는 아닌데 순서대로 얘기할 거를 목차를 적었었는데 오늘은 그런 게 없어요. 저희가 좀 좋아하는 주제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좀 토킹을 해보자 해서 그런 거 없이 한번 정말 신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성우님? 네. 그러면 노엘님은 여행을 어떤 스타일로 하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좀 그래도 계획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100% 계획파는 아니고 좀 즉흥적인 것도 좋아해요. 하지만 좀 어디에 뭐가 좀 유명하더라 이런 루트를 좀 짜는 편이고 가려고 했던 곳이 인기가 많아서 사람이 좀 많을 수도 있으니까 플랜 B까지 좀 짜는 편이라고나 할까요? 은근히 좀 계획적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MBTI가 인프제라고 하셨나요? 네, 제가 인프제죠. 우리 성우님이? 인프피. 그럼 성우님의 여행 스타일은 어떻게 되죠? 저는 약간 우연히 만나는 뭐 카페나 장소나 사람들 이런 게 여행의 낭만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안 하고 갈 때도 있고 노엘님이랑 갈 때는 이렇게 지도에다가 가고 싶은데 별표로 저장해놓고 그 주변에 가면 여기 가보자 해서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그렇게 하는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즉흥적이면서도 가고 싶은 데는 저장 정도는 해두는 정도? 이게 저희가 최근에 둘이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좀 은근히 이게 잘 맞더라고요. 제가 좀 저장을 하고 성우님은 즉흥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저도 그거를 되게 싫어하는 편은 아니라서 저희가 저장해둔 데는 쓱 가기도 하고 즉흥적으로 또 다른 데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어디를 갔었죠? 최근에는 네. 구름이랑 강릉을 갔었는데요. 네네. 그때 한 2박 3일 갔나? 3박 4일 갔나? 3박 4일. 원래는 우리가 2박 3일로 갔었는데 너무 괜찮고 숙소도 저렴해서 바로 거기서 성우님이 멋지게 하루서 묵고 가겠습니다 하고 카드를 탁 내미셨잖아요. 네, 근데 하루에 되게 쌌어요. 5만 원? 요새는 5만 원짜리 숙소가 많이 없고 네. 거기는 이제 주방이랑 방이랑 분리도 돼 있고 방이 절절 끓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나이인 관계로 절절 끓는 아랫목에 몸을 구름이랑 뒤지면서 자고 성우님은 역시 침대에서 자고 했는데 강릉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획 없이 당일에 예약해서 가지 않았어요? 충동적으로? 맞아요. 당일에 아침에 갑자기 언니랑 뭐 집에서 뭐 놀다가 우리 강릉 갈까 해가지고 맞아요. 숙소 찾아본 다음에 바로 쐈잖아요. 쫓아갔죠. 그게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자면 풍자의 또간집을 보는데 풍자가 속초인가? 풍자님이 속초인가 어디를 가셔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다가 저기다 했는데 찾아봤는데 너무 먼 거였어요. 거리가. 속초가 아니었나? 그래서 너무 머니까 그러면은
좀 강원도 쪽으로 뭐 없나 하다가 강릉이 그나마 낫다, 거리가. 그래서 저희가 강릉으로 간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강릉이 바다가 예쁘기도 하고 애견 동반으로 가기에 되게 괜찮은 도시니까 네. 저희가 갔었는데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애견 동반이 되는 카페랑 식당은 없었고 생각보다 좀 그 식당이나 카페가 많이 되는 데는 없더라고요. 숙소는 그래서- 많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포장을 대신 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그게 개이득이었다. 왜냐면은 식당에 가면은 무조건 1인 1메뉴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1인분만 포장해서 둘이 나눠 먹으니까 여행비도 세이브되고 네. 구름이랑 같이 편하게 숙소에서 먹으니까 저는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이거 우리 또 애견인 분들에게 정말 좋은 팁이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정말 1인분 사고 저희 시장도 갔을 때 시장에서 조금씩 사서 거의 저녁에 파티하다시피 했잖아요. 구름이랑 나눠 먹고.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면 애견 동반 카페나 식당에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구름이 우리 강아지를 또 신경 써야 돼서 제대로 못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잘 즐기고 온 것 같은데 숙소가 굉장히 좋은데 저렴했어요. 성원님 어떻게 그런 숙소를 찾으셨죠? 저는 일단 가격대 정렬로 하고요.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는 어플일 텐데 반려생활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거기에 숙소로 들어가면 무조건 애견 동반이 되는 숙소들이니까 거기에서 일단 찾은 다음에 네이버 가격과 동일한지 그것까지 확인하고 일단 저는 근데 네이버로 예약하는 걸 선호를 해요. 그냥 네이버를 자주 쓰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은 바다 애견 펜션이었는데 거기가 4,000면이었나? 뭐 약간 맞아요, 사이드에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예약을 해서 일 5만 원에 아주 저렴하게 여행을 즐기고 왔습니다. 야, 정말 좋았잖아요. 거실이랑 방도 분리되고. 그 숙소를 그러면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많은 숙소들이 나왔을 텐데. 아무래도 1순위는 가격이 괜찮았고 2순위는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서 강릉을 가면 바다를 보는 게 좋잖아요. 오션뷰인데 5만 원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겨울에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수기니까 그런 점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성우님 덕분에 정말 절절 끓는 아랫목에서 꿀잠을 잤는데 그러면 강릉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어떤 게 맛있었어요? 뭐가 제일 맛있었냐면 입 짧은 햇님이 강릉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 중 하나가 가오리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오리찜 식당에 가서 포장을 해왔는데 가격이 가오리찜 소가 4만 원이고 그 식당 이름은 고성 생선집인데 현지 분들도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어르신들도 많이 가시고 근데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생선찜이었어요. 노엘님도 저도요. 그러셨죠? 저도 제 인생 생선 요리 중 저는 통틀어서 1위였던 것 같아요. 양념도 너무 맛있고 근데 과하지 않고 생선살이 너무 부드러워서 저희 막 살 발라 먹고 살도 되게 많았잖아요. 둘이 먹기에. 양념에 밥 비벼 먹고 해서 우리 막 그랬었잖아.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밥 하나 더 달라 그럴 거. 맞아요. 거의 밥 쟁탈전이었죠. 그러니까요. 밥 너가 먹냐 내가 먹냐 이러면서 먹었는데 그것도 기억에 남고 저는 시장에서 저희가 조금씩 많이 샀잖아요. 강릉 중앙시장에서. 그래서 그것도 기억나요. 고로케 너무 맛있었고 맞아요. 생각보다 기대 안 했는데 되게 맛있었죠. 치즈 고로케랑 김치 고로케 맛있었고 우리 그 떡볶이집 이름이 뭐였죠? 떡볶이 진짜 맛있었잖아요. 떡볶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 이름이 되게 특이했어요. 근데 거기가 양념장도 직접 만드시고 특이한 게 떡볶이 떡도 뽑으신대요. 그래서 그 밀키트도 팔고 저는 그거랑 튀김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쌀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거기는 진짜 쌀로 만든 가래떡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쫄깃쫄깃하고 콩나물이 들어간 떡볶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음식에 콩나물 들어간 게 시원하고 좋은데 너무 제 입맛에 겨냥한 떡볶이였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막 먹으면서 시장에서 이것저것 사서 먹는데 떡볶이 왜 이렇게 맛있냐고 계속 우리 강릉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중앙시장 가시면
고로케랑 이 떡볶이 꼭 먹어보세요. 너무너무 맛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여행을 강아지랑 뭐 친구랑 가기도 하지만 혼자서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많더라고요. 우리 노엘님은 사실 예전에 혼여행을 즐겨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그 얘기를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혼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제가 한창 고독과 외로움을 즐기던 시절 혼자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저는 해외 여행 다닌 지는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몇 번 간 적이 없고 국내 여행파예요. 혼자 처음에 이제 여행을 저는 강릉도 갔었고 속초도 갔었고 하지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여러분 남원. 춘향이와 이몽룡의 도시 남원이 기억이 남았던 게 제가 한 10년 전? 10년 좀 넘었을 때 처음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관광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도 많이 없고 동네도 좀 한산하고 정말 좋았던 거는 제가 뚜벅이라 도보로 좀 이동을 할 수 있는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이동을 할 수 있고 또 맛있는 데는 몇 군데 약간 스파처럼 있고 해서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풍경도 너무 좋고 근데 궁금한 게 왜 혼자 여행을 즐기셨나요? 그냥 내가 맘대로 멋대로 돌아다녀도 아.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고 내가 쉴 때 쉴 수 있잖아요. 늦잠을 잘 수도 있고 그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뭐 갑자기 나갔다가 아니야 뭐 다시 들어가도 되고 원래는 뭘 먹으러 나갔는데 저게 더 맛있어 보이네 하고 경로를 틀어도 되고 근데 이런 경우가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갔을 땐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처음 여행을 해봤을 때 그게 너무 좋아서 좀 자주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남원 말고도 또 혹시 다른 여행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제 1순위는 남원이고요. 남원 다음에 추천할 여행지? 저는 제주도도 혼자 가는 거 좋아요. 추천인가요? 추천이에요. 대신 좀 너무 위험하지 않은 그런 곳으로 숙소를 잡으셔서 뭐 요새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제주도가 있다는 올레길이 걷기가 좋고 저는 제주도 가면 올레길을 꼭 걷거든요. 일단 제주도는 좋은 게 바다도 있고 돌도 있고 나무, 흙, 바람 이런 거를 내가 온전히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절이 안 좋아도 왠지 제주도에 가면은 뭐 비가 오건 맞아요. 바람이 불건 해가 뜨겁건 이게 낭만적으로 느껴져요. 내가 이 계절을 온전히 느낄 수 있구나. 너무 행복하다. 이게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혼자니까 마음이 좀 편하고 옷이 좀 젖으면 어때? 가서 씻으면 되지. 날이 더우면 어때? 가서 샤워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날씨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게 좋고 제주도가 걷다 보면 담들이 낮잖아요. 낮으면 지나가다가 막 집 보는 것도 재밌고 맞아요. 집 안에 막 귤나무 있는 것도 귀엽기도 하고 가끔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거 보는 재미도 있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귤나무에 어떤 할아버지가 귤을 따고 계셨는데 제가 지나가니까 오라고 그러더니 귤을 하나는 주셨거든요. 제주도는 귤이 넘치니까. 너무 낭만적이다. 낭만적이죠. 그리고 제주도는 어쩔 때는 카페나 식당을 가도 프리귤이 되게 많아요. 가져가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정이라고 해야 되나? 정과 뭐 자연? 이런 게 낭만적이에요. 숲도 너무 좋고 비 온 뒤에 흙 냄새도 좋고 좀 계절을 즐기고 싶으면 제주도로 여러분 떠나세요. 그리고 노엘님은 카페를 가시는 걸 좋아하니까 제주도 같은 곳을 가시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제주도에도 핫한 카페가 정말 많고 또 검색을 더 하시면 물론 유명한 데도 좋지만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안 유명한 곳도 좋은 데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검색을 정말 많이 하셔야 해요. 그러면은 딱 갔을 때 그 희열이 있어요. 여기 되게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은데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를 왔다고? 약간 짜릿함. 남원을 갔을 때도 그렇고 그런 뭔가 유유자적함을 즐기는 저는 관광지라고 해서 사람이 너무 많은 데를 가는 거 핫플 물론 좋죠. 근데 오히려 핫플을 가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예를 들어 핫플의 옆집, 핫플의 뒷집 이런 데를 정복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절대 안 가시고. 프랜차이즈 정말 많은 분들께 죄송하긴 한데 저는 프랜차이즈는 가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이 하는 정성스러운 카페, 개인이 하는 정성스러운 맛집. 프랜차이즈가 정성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취향이에요.
그런 데가 그쵸. 좋더라고요. 개인의 약간 개성이 묻어나고 그 사장님들 철학이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런 거를 여행 가면서 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이 사장님은 여기를 이렇게 했구나. 이런 공간을 이렇게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런 음악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뭐 즐기기도 하지만 그 취향을 엿보는 것도 저는 여행의 큰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좀 그런 것들을 주로 즐기는데요. 우리 성우님은 어떠세요? 저는 혼자 여행 간 거는 되게 옛날이에요. 한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랑 같이 중국 여행을 갔는데 저는 무조건 친구랑 가든 사라님이랑 가든 싸우기 때문에 반절은 친구랑 여행하고 반절은 저 혼자 여행하는 걸 그때까지는 좋아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혼자 여행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너무 맛있게 먹은 이 음식이나 너무 멋지게 본 이 풍경을 다른 사람이랑 공유했을 때 저는 거기서 더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혼자 여행은 좀 지루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멋지네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일 절친이랑 가거나 아니면 사라님이랑 거의 많이 가기는 해요. 그래서 혼여는 저에게는 좀 없는 여행이기는 한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보고 싶나요? 저는 국내 여행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맞아요. 우리 성우님이 해외파잖아요. 네, 막 해외를 막 난이도가 높은 나라를 가는 것보다도 그냥 좀 마음 편안하게 도시에 구경도 할 수 있는 거 좋아하고 휴양도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나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태국이나 많이 가봤던 베트남이나 뭐 대만도 좋았고 마지막으로 간 게 10년도 더 된 중국도 가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갔던 나라들 중에서 진짜 손에 꼽게 베스트 여행지가 중국이었는데, 왜 중국이었냐면 중국인 분들의 성격이 약간 오지랖이 좀 있으시고, 좋은 의미로 오지랖. 되게 막 외국인이랑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물론 그분들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전자사전을 들고 갔었는데, 그래서 한자 사전으로 뭐 찾아봐서 대화하고 뭐 그런 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되게 옆 나라인데도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되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예를 들면 아침에 나가면 되게 한 100명 정도의 분들이 택견 같은 막 그런 느낌의 운동을 하고 계세요. 에어로빅. 인스타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공원에 가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희 키만한 붓을 들고 그 붓을 물에 찍어서 바닥에 막 서예를 하세요, 할아버지들이. 인스타에서 봤어요. 그래요? 그것도. 10년도 전에 그랬는데 지금 인스타에서도 놀라는 광경인데 저 혼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언니랑 같이 중국 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니까. 중국이 그리고 그 성우님이 항상 되게 좋았다. 가면 언니도 좋아할 거다. 막 이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제가 가면은 제가 어떤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중국 가면? 약간 언니랑 몇 번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저랑 여행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느낀 게 새로운 경험을 이게 잘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이게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언니랑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해본 음식을 먹어보고 안 해본 문화를 경험해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는 뭐 우리가 흔히 쓰는 구글 지도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뭐 그것도 안 되고 말도 잘 안 통하고 하니까 향신료 강한 뭐 그런 음식 먹어보는 것도 경험 삼아 좋아할 것 같고 저희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언니랑 가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얘기 들으니까 당장 떠나고 싶어요. 저도 중국은 안 가봤으니까 가서 다양한 또 음식과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하고 싶고, 거긴 또 풍경이 다르니까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어요. 사실 그리고 저는 해외파가 아니었는데, 우리 성우님 덕분에 태국이란 곳도 가고, 대만이란 곳도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여행 스타일이 저희가 되게 잘 맞잖아요. 맞아요. 어, 근데 언니가 아예 해외여행을 안 가본 게 아니라 다른 친구분이랑 같이 일본도 갔다 오셨는데 저랑 얘기할 때 자기는 해외여행 스타일이 아니라고 일본 여행 갔을 때
크게 인상 깊지 않았다라고 했었는데 막상 저랑 대만이랑 태국을 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감탄이 나요. 대만, 저는 친구랑 일본을 갔었을 때 그렇게 인상이 깊지 않았던 게, 뭐, 카페 가고 막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 그때 10년 전인가? 일본은 실내에서 담배를 펴도 됐었나 봐요. 막 카페에서 좀 분위기도 즐기고, 이것저것 맛도 보고 싶은데, 막 여자 둘이 뒤에서 담배 팍팍 피고, 제가 한국말로 막, 이렇게 담배를 피냐고 아주 샌드위치를 먹을 수가 없네 하고 막 뭐라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 여자들은 물론 개의치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안 맞았었고 그 친구랑 저랑 여행 스타일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다양한 거를 먹어보고 싶은데 그 친구는 정말 뭐 약간 브런치류만 좋아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걸 계속 먹으면 얼마나 질려요, 사람이. 그래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해외여행을 갔던 게 우리 성우님하고 대만을 딱 갔었잖아요. 신세계였어요. 대만이 저도 그때 처음 갔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야시장이 지역마다 있잖아요. 맞아요. 야시장이 곳곳에 지역마다 있고 그리고 야시장이 가격이 되게 저렴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저희가 그때 열 몇 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었는데 한 4만 원, 5만 원 나왔나? 총 합해서? 맞아요. 저희가 그때 먹었던 음식 굉장히 큰 야시장이었는데 저희 수플레 먹었고 굴구이 1인 1접시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굴구이도 먹었고 굴구이도 먹고 무슨 음료도 먹고 빙수도 먹고 빙수도 꼬치도 먹고 되게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다. 근데 근데도 가격도 저렴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뭐가 있으셨죠? 저는 일단은 대만이 갔을 때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저희 갔을 때 날씨가 거의 늦 여름 초가을 날씨여서 반바지를 입어도 되고 후드티를 입어도 되고 날씨가 너무 좋았고 또 좋았던 거는 사람들이 되게 친절했잖아요. 맞아요. 그 버스에서 만난 남학생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니까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지 그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버스가 유턴을 하는 경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류장이 두 개가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어떻게 하고 있는데 뒤에 그 이찬혁 군을 닮은 맞아요. 젊은 학생이 저희 어깨를 치더니 자기가 알려주겠다면서 그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물론 그 학생이랑 저희 모두 영어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짓 발짓으로 해서 그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버스에서 다른 옆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어디에서 왔냐 뭐 여기 와서 뭐가 좋았냐 뭐 사 먹었냐 이런 거 물어보셨거든요. 그 스마트폰으로. 그 한 버스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말을 걸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셨고 그리고 저희가 되게 재밌어 한 게 좀 시원한 거 먹고 싶고 다리도 아파서 쉬고 싶어서 주변에 있는 진짜 현지인들만 먹는 빙수집에 갔잖아요. 저도 그 빙수집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빙수가 되게 쌌어요. 얼마였지? 1,600원. 1,600원 진짜 정도였는데 가득 그 사발 같은 거에 정말 얼음 맞아. 가득. 근데 그 얼음 빙수가 그 옛날 우리가 먹었던 그런 얼음 빙수 스타일이었는데 맞아요. 그 토핑이 뭔지 몰라서 진짜 거기서도 손짓 발짓 해가면서 시켰는데 그 가게가 왜 인상이 깊냐면 빙수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풍선 아트가 화려하게 붙어 있었고 행사장에 온 것처럼.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빙수를 시키자마자 내어주시고는 그 뒷문으로 나가셔서 그 뒤에서 풍선 부는 소리만 맞아요. 들렸잖아요. 풍선 불고 막 삑삑삑 아트 하시고, 그러니까 약간 풍선 가게에서 팥빙수를 파는 건지 빙수를 맞아요. 파는 건지 빙수 가게에서 풍선 아트를 하시는 건지 우리한테 내어주시고 바로 가셨는데 되게 친절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벽을 보니까 TV에 풍선 아트의 장인으로 나온 분이었어요, 그분이. 온 가족이 풍선을 맞아요.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1,600원인데 양 되게 많고, 그분들은 내어주고 가시고 저희 둘이 그거 먹다가 다 먹고 갔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인사를 했는데도 안 나오셨나요, 그분들이? 맞아요. 그게 왜냐면 소리가 시끄럽고 하니까. 근데 정말 친절하셨고 인상이 깊었던 게 거기가 토핑이 보여서 저희가 토핑을 추가해야 되는데 저희가 영어로 했는데 잘 모르셔가지고 저는 왜 뭐 버블 같이 보이는 게 있는데 버블이냐고 막 그랬는데 그게 뭔가 소통이 안 되는데 그게 고구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생각한 토핑이랑 완전히 달라. 거의 뭐 진짜 끼니로 할 만한 그런 묵
뭐 고구마 되게 헤비한 토핑들이었는데 저희 그래도 추가해서 먹었는데 맛있었잖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게 해외여행이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음식과 문화와 사람을 만났을 때 약간 도파민 도는 느낌? 그게 진짜 저는 아직도 너무 인상이 깊고 또 인상 깊었던 건 저희가 대만에 야시장을 갔는데 야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떡볶이 되게 대중적인 학생들이 많이 먹는 것들이 있는데 재료들이 쫙 펼쳐져 있으면 골라요. 우리가 그 재료를 접시에 담아서 주면은 그거를 뭐 육수에 데쳐주고 막 해가지고 조금 국물이랑 자작하게 내어주는데 그게 식재료가 되게 생소한 게 많은데 갑자기 성우님이 언니 저것도 한번 먹어보자고 골랐는데 되게 쭈꾸미 머리 같은 맞아요. 희한한 외계인 머리 같은 게 탁탁탁 꽂혀 있었는데 저희 그거 그냥 먹었잖아요. 뭔지도 맞아요. 모르고.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거부감 정도가 비슷한 친구랑 가야 여행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여행은 저는 먹는 것도 중요하고 여행 이꼬르 약간 먹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음식이나 이런 게 안 맞으면은 괜히 서로 빈정상해요. 저희가 잘 맞았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만에서 시도해보지 못한 음식이 취두부였는데 맞아요. 사실은 가기 전에 우리 취두부 먹을 수 있지라고 했는데 어떤 골목에 들어갔는데 언니가 내장 썩는 냄새가 난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장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약간 그 고기가 썩는, 시트 썩는 냄새라고 그 빠니보틀님이 표현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취두부 냄새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 냄새를 알고부터는 먹을 수가 없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점령할 수 없겠구나. 가기 전에는 의기양양하게 취두부도 먹자 까짓 거 이랬는데 냄새를 맡자마자 저희가 후퇴를 하고 냄새가 진짜 좀 역하긴 했죠. 네, 좀 저희가 느끼기엔 그랬는데, 제가 자주 보는 중국에 사시는 유튜버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되게 중국 음식 중에 뭐 취두부 같은 거나 뭐 되게 특이한 거 되게 잘 먹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취두부를 못 먹을 것 같았는데, 막상 그 향신료가 강하고 되게 그런 발효 음식이 많은 나라에 사니까 취두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잘 먹더라고요. 그게 맛있대요. 취두부보다 더 독한 게 있나 봐요. 네, 맞아요. 되게 이상한 거 많았어요. 뭐, 토끼 머리를 양념에 이렇게 절여서 이렇게 뜯어먹는 거? 뭐 그런 영상 봤는데, 아무튼 그런 음식이 많다 보니까, 취두부는 그 삭힌 두부 안에 국물이 잘 밴대요. 그래서 그 맛으로 되게 맛있고 고소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우리 노엘님이 도전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코가 꽉 막히고 비염이 심할 때 냄새를 못 맡을 때 도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빠니보틀님이 제가 알기로는 대만 여행이 너무 좋았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막 이래서 1위를 꼽았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대만 여행 갔을 때 좋았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안 가보신 분들 계시다면 추천할게요. 야시장에 정말 먹을 것도 많고 저렴하고 그리고 지금 라떼가 밥을 달라고 짖는 것 같은데 저희 라떼 사료 좀 주고 다시 올게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대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대만에 가서 정말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 성우님은 어떤 게 제일 맛있었나요? 1위. 저는 그 당시에 먹을 때는 맛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자꾸 생각나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 파인애플 빵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메론빵이랑 비슷하게 생긴 소보루 빵인데 그 안에 가염 버터나 뭐 버터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터를 넣어서 먹는 음식인데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걸 먹으니까 저희도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뭐야 그냥 맛있는 소보루네 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음식 먹으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생각나는 음식입니다. 저도 그게 생각이 나요. 아, 그거 생각하니까 입에 침이 고이는데 이거 녹음 끝나고 안 되겠어. 빵 먹으러 가야겠어. 저도 그게 기억에 남고 저는 딘타이펑 dimsum도 맞아. 저희가 대만 가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고급 음식이었잖아요. 그거 제일 맛있었어. 너무너무 맛있지 않았어요? 그 트러플 뭐였지? 트러플이 들어간 샤오롱바오를 먹었는데 그게 한 개당 좀 비쌌어요. 한 2,000원인가 3,000원이었나? 맞아요. 그게 너무너무 맛있었고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되게 이른 아침에 어디 사이드에 구석진 골목에 있는 약간 나이 지긋하신 부부, 어르신들이 하는 가게를 갔었는데 거기가 오므라이스랑 샌드위치 막 이런 거 팔고
좀 야외에 그 테이블이랑 있어서 되게 저렴했잖아요. 거기 밀크티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모르겠어요. 거기 밀크티 200원. 진짜 싸다. 우리 200원 주고 뭐 오므라이스가 800원이었나 1600원이었나 이래서 둘이 5,000원 안으로 해서 먹었던 아침이 너무 기억에 나요. 맛있고 친절하셔서. 맞아요. 거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토스트 가게? 직장인들이 아침에 간단히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가게인데 되게 저렴한 대신 영어 메뉴 없고 한자로만 써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팝하고 이미지 번역기를 돌려서 뭐 두유 작은 거 시켰는데 두유 작은 건 900원인가 그랬잖아요. 그거랑 스파게티도 먹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급식 스타일의 스파게티 먹었는데 아침에 그 청량한 날씨에 새소리 들리고 되게 저렴한 가격에 현지인들 사이에서 그거 먹는 그 느낌이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거기 막 직장인분들 아침에 출근하려고 양복 입은 수트 입으신 분들 마시고 두유가 200원이 아니었다. 900원이었나. 그래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최근에 또 해외여행 갔다 오셨잖아요. 최근에 방콕을 2번을 갔다 왔어요, 저는. 맞아요. 우리 성원님이 누구누구랑 갔다 오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사라님이랑 갔는데 그때는 왜 갔냐면 비즈니스 비행기 티켓이 되게 싼 거예요. 100만 원도 안 됐어요. 90만 원. 근데 이제 사라님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 날짜에 맞추다 보니까 한 120만 원에 갔다 왔는데 그래도 싼 거니까 갔다 와보자. 비즈니스 한번 타보고 해서 방콕 갔다 왔고 갔다 오고 나니까 더 너무 재밌어서 또 가고 싶으니까 언니랑 가자. 언니랑 저는 프리랜서니까 좀 시간 맞추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방콕을 2번을 갔다 왔는데 제가 갔던 호텔이 이비스 리버사이드라는 호텔인데 되게 가성비가 좋은 호텔이에요. 그래서 그 호텔을 2번 가고 그 주변을 언니랑 사라님이랑 같이 여행을 했죠. 그러면 성우님은 그 호텔을 고를 때 기준이 있나요? 정말 거기가 수영장도 굉장히 크고 방도 되게 넓었잖아요.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고르는 기준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진짜 블로거님들을 진짜 대단하다고 찬양을 하는 게 어떤 나라의 여행, 가성비 호텔 이렇게 치면은 한국인 분들이 이미 괜찮은 가성비 호텔을 다녀온 후기가 되게 많아요. 그곳에서 좀 수영장이 괜찮은 곳, 그리고 방이 넓고 그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이비스 리버사이드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수영장이 그 짜오프라야 강인가? 그게 보이는 수영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됐죠. 그리고 성우님이 그런 숙소도 굉장히 본인이 잘 컨택을 하시는데 비행기 티켓도 좀 뭔가 시간대도 그렇고 저렴하게 잘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행을 갈 때 뭐 사라님도 그렇지만 저도 100%다 맡겨요. 이거 뭐 방법이 있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 일단은 시간이 많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싸게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항공권을 검색할 때 기간을 유연하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이버 항공권을 쳐서 들어갔을 때 뭐 지역, 기간별로 검색하기 뭐 그런 버튼이 있는데 거기를 누르면 지금 시기 기준으로 제일 싼 지역이랑 비행기 티켓 가격을 쫙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행 갈 때 목적지를 정확히 정하기보다는 그렇게 비행기 가격표 저렴한 순으로 봐서 내가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에서 골라서 가는 편이고 요즘에는 AI가 되게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구글 AI 중에 제미나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여행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로 가고 싶은데 뭐 비즈니스 좌석을 원하던가 아니면 이코노미 좌석 그 제일 싼 걸 알려줘 하면 걔가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호텔 그 일정에 뭐 괜찮은 뭐 호텔 알려줘 하면 걔가 또 이제 구글에서 검색해서 정리해서 알려주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나라별로 저렴한 시기나 저렴한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글에 검색하셔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저렴하게 가는 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시간대의 비행기가 아무래도 제일 저렴하기는 하죠. 그거는 뭐 몸이 조금 피곤하긴 해도 조금만 맞아요. 서두르고 부지런하면은 갔다 오는 거니까. 자, 그럼 맞아요. 방콕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콕을 처음 갔었는데 그 처음에 갔던 게 태국에서 치앙마이를 저희가 처음 갔었잖아요. 치앙마이 너무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 약간 고즈넉한 느낌이
우리나라 경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되게 조용했잖아요. 조용하고 막 사람도 많지 않고 좋았던 게 치앙마이는 저희가 거기는 날도 너무 덥고 교통편이 택시니까 택시를 불러서 타고 다녔었는데 택시비도 되게 저렴했잖아요. 저렴해서 하루에 막 몇 번을 이동해도 얼마 안 나오고 음식도 너무 저렴하고 맛있고 저는 묵었던 숙소가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맞아요. 그 숙소가 빌라 클랑 위앙이라는 곳인데 저희가 갔을 때는 아마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루 묵는데. 근데 되게 좋았던 게 조식을 전통적인 스타일로 고를 수도 있고 뭐 아메리칸 스타일로 고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조식이 되게 정성스럽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조식이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기본 빵도 세팅이 되고 뭐 그런 저희가 적는 게 있어요. 전날 저녁에 뭐 아메리칸 스타일, 거기 스타일 어떤 스타일 구체적으로 또 쓰는 것도 있고 해서 뭐 요거트 체크하는 것도 있고 계란 후라이 체크하는 것도 있고 했는데 저는 그 아침을 먹는 게 매일매일 즐거웠어요. 원래 아침을 먹지 않는데. 그래서 너무 잊혀지지 않고 그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셨고 거기도 또 수영장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숙소 약간 인테리어 스타일이 태국 전통 빌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옷차림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국적인 느낌을 되게 느낄 수가 있고, 갑자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침마다 일어나면 다른 분들이 정성스럽게 조식을 차려주고 택시 타고 다니고 이런 대접받는 느낌 때문에 여행을 내가 좋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느낌이 너무 좋잖아요, 사실. 맞아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치앙마이가 저렴하기도 했고 저는 좀 잊혀지지 않는 게 이제 엄마한테 치앙마이 가고 한다 이러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아침에 또 막 조식 먹고 부랴부랴 나가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막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데 가면은 아침에 나갈 때 베개에 이불 정리 거기 사람들이 다 해주시니까 좀 팁 같은 거 놓고 그렇게 해야 된대 이랬는데 제가 그거 성원님 우리 몰랐잖아. 팁 같은 거 진짜 놔야 되나 이랬는데 우리 쓸 돈도 없는데 해서 저희가 마지막 날 남은 진짜 현금 탈탈 털어서 거기 놓고 왔잖아요. 감사해요. 맞아요. 그렇게 고생해 주시는 분들한테 팁을 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팁 문화가 없는 나라인데 굳이 팁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그때 그 팁이 사실 아깝지 않았잖아요.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맞아요. 너무 재밌었었고, 저는 치앙마이가 너무 좋았던 게 더운 나라가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저 되게 잘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는 노엘님이 원래 평상시에 더위를 조금 타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잘 못 다니지 않으실까 했는데, 제가 되려 더위를 타서 잘 못 다니고, 노엘님은 빨빨거리면서 잘 다녔죠. 저는 잘 다녔죠. 그리고 또 잘 다닌 거는 우리 성우님이 선풍기, 손 선풍기를 챙겨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좀 수월하게 다닐 수가 있었는데, 혹시 치앙마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손 선풍기를 필수로 챙기세요. 치앙마이에는 식당이나 카페가 에어컨이 없는 데가 꽤 많아요. 좀 외진 동네고 조용한 동네라서 꼭 챙기시길 바라고 또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치앙마이에서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어떤 거죠? 화장실 이슈. 얘기 좀 해주세요, 본인 직접. 아니, 제가 좀 배탈이 자주 나는 편인데,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좀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밀폐된 공간이나 차를 타는 걸 무서워하세요. 왜냐면 바로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도로 사정이나 뭐 가게에 화장실이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상황이 무서운데 제가 타기 전부터 언니한테 아, 나 화장실 갈까? 근데 막상 가면 일을 못 볼 것 같고 해서 그냥 택시를 탔거든요. 그랬는데 그날따라 차가 뭔가 느리게 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화장실에 지금 당장 가야겠어. 안 가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택시 안에서 큰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다행히도 되게 친절해 보이는 여성분 기사셨고 그 챗GPT한테 저 지금 장염 걸려서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가야 된다. 태국어로 번역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여드렸더니 그분이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이 주변에 사원이 있다면서 사원으로 이렇게 돌려서 저를 화장실에 데려다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택시비에
버금가는 팁을 드렸던 기억이 맞아요, 나네요. 맞아요. 그게 되게 태국 돈으로 따지면 많은 팁이었는데 그걸 드려서 아깝지 않았죠. 맞아요. 큰일이 날 맞아요.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린다고 하니까 극구 사양하셨지만 제가 그 어플에 플러스를 해서 드렸는데 그만큼 너무 절실했고 맞아요. 이 사원의 의미가 또 노엘님에게도 저도 사원에서 저희가 사원을 참 좋아하나 봐요. 맞아요. 사원이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돌아다니다가 막 이렇게 길을 돌아다니는데 그때는 나의 그 화장실 이슈는 방콕이었던 것 같은데 치앙마이가 아니라 방콕이에요. 맞아. 방콕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저도 이제 배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진짜 뭐가 없는 거야. 정말 주변에 차만 쌩쌩 다니고 뭐가 없는데 사원이 있어서 무작정 들어갔는데 거기 어떤 어르신께서 이렇게 했길래 내가 배를 움켜쥐고 토일렛 막 이랬더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사원이 너무 넓으니까 제가 못 찾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니까 맞은편에 그 건물 2층에 밖에서 계시던. 2층에서 계시던 스님이 저를 보시더니 손가락 딱지를 맞아요. 해주시는 거예요. 저쪽이다. 그러니까 말은 안 통해 도급하게 보이니까 딱 가리킨 곳이 화장실이었는데 그때 뭔가 아침에 뭔가를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스님들하고 분들이. 그래서 여기 화장실 써도 된다고 해서 그때 제가 너무 감사하면서 나오면서 사와디캅 정중하게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하고 밝아졌죠. 맞아요. 근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이렇게 화장실을 무료로 쓸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유럽이나 그런 데는 돈을 주고 갔던 것 같아요. 우리 치앙마이 갔을 때도 돈 주고 화장실 썼었던 데가 돈 주고 화장실 있었는데 썼던 때가 그 밤에 여는 마켓. 그 맞아요. 마켓은 돈 주고 썼어야 돼서 동전을 바꿔주면 그 동전을 넣어야 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휴지도 팔고. 맞아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신 분들은 필히 동전을 주머니에 갖고 다니셔야 된다. 해외여행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동전이랑 휴지는 필수고 아니면 저희처럼 사원을 이용하라. 역시 사원은 마음이 넓다. 오픈되어 자비로. 있다. 자비롭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진짜 화장실 이슈가 있었네요. 네. 그러면 왜 노엘님은 해외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여행을 왜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일단 여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고 가면은 기분 전환이 되잖아요. 거기서는 뭔가 일 생각이나 잡다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물론 그런 거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가는 거기도 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풍경들 지나쳐가는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저는 너무 좋은 거는 먹는 거. 여행 갔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안 가봤던 곳을 가보고 그리고 뭐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우님은요? 저는 예전에는 현실이 너무 팍팍하니까 여기서 약간 도피 겸 여기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 정해져 있는데 여행을 가면 온전히 나한테 휴식 겸 휴가를 주는 거니까 돈도 마음대로 써도 되고 뭐 놀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해외여행 갔을 때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큰 즐거움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게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또 새로운 음식을 접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해외여행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국내다 보니 말도 통하고 봤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접하게 되는 것도 많고 처음 접하게 되는 음식이나 풍경 이런 것들이 새롭잖아요. 그거로 또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하니까 그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들도 참 여행의 큰 즐거움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면 국내 여행에서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곳은 그 노엘님처럼 약간 프랜차이즈 가게가 많거나 뭐 그런 가게가 많은 곳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이 운영하는 작은 소규모 가게들이 많은 곳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그 로컬 분들이 생활하는 면이 되게 잘 보이는 동네일수록 제가 여행을 즐겁고 새롭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그 인터넷에서 어제 뭘 봤냐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소도시 마을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곳에서는 한국인들을 위한 쿠폰북을 발행을 해주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게 그 마을 전체를 거의 공짜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우리나라도 이런 면은 배워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여행지를 생각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뭐 무슨 리단길이나 리단길에 들어가면 뭐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뭐 이런 게 있고 맞아요. 그리고 너무 비싸고 일단. 네,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뭐 조형물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약간 황소의 도시에 가면 황소 조형물이 있고 뭐 그런 것들 얘기가 많은데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여행 코스나 뭐 그런 쿠폰북 같은 거나 뭐 그런 굿즈 같은 것들이 더 개발이 된다면 해외여행보다 국내로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한마디 보태자면 저희가 막 관광지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지잖아요. 맞아요. 너무 막 커피 한 잔에 10,000원 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좀 잘 협의? 어쨌든 이런 너무 가격 올리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그 동네의 특수함, 그 정겨움을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뭔가 너무 개발이 된다 그래야 되나? 그것들이? 그러면은 도시랑 다를 게 없잖아요. 저희는 정겨운 걸 좋아하고 막 그런 시골스러운 거를 저는 좋아하는데 그거를 잘 보존을 하되 좀 잘 특수화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예가 어디를 들 수 있을 것 같냐면 저희가 최근에 구름이랑 갔던 강릉 여행에서 저는 제일 좋았던 동네가 교동이었거든요. 물론 교동도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동네긴 하지만 좀 프랜차이즈 가게가 많이 없었고 맞아요. 그쵸. 그 빵집도 그 교동에만 있는 빵집이고 작은 카페들도 많고 건물도 높지 않아서 그 고즈넉한 강릉 동네의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골목골목에 아기자기한 카페들은 있는데 막 그렇다고 엄청 사람들이 복작복작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 주택가 사이사이에 그렇게 있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동네가 많은데 그런 곳들이 발굴이 돼서 여행을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이 외화를 끌어들이자는 우리 이성원님의 큰 그림. 네. 외화를 벌어야죠. 지금 맞아요. 윤석열 님이 까먹은 외화가 얼마입니까? 지금 외환 보유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계엄령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맞아요. 또 주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국장은 하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도 네. 손실은 아니라는. 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해외여행 갔던 데 중에 우리 성우님은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많은 곳을 가지 않았지만 저는 대만. 대만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대만이 따지고 정말 편하게 여행했던 첫 해외여행지였고 일단 일본은 기억에서 좀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날씨, 날씨가 온도, 맞아요. 습도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그리고 그런 로컬 가서 식당은 저렴하고 좀 세련된 데는 그 값을 받고 그리고 야시장도 저렴하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계산하면서 잘 계획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대만도 풍경이 일단 너무 이뻤고 뭔가 초록초록한 나무들도 많았어요. 저는 그 얘기 하시니까 다시 중국 얘기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친중파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국에서 왜 또 기억에 남냐면 제가 그 광장에서 춤을 추시는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랑 그 전자사전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종이에다가 주소를 적어주셨어요. 한자로. 나중에 편지를 해라.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한테 이거 번역 좀 해줘 해서 그 주소로 편지를 보냈는데 한 달 뒤에 답장이 왔어요. 어머. 그 손주 사진을 보내셔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외국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주고 그게 너무 고맙으니까 다음에 중국에 오면 이 주소로 오면 우리 가족이랑 같이 식사를 하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답장을 보내고 그 편지가 본가에 있어서 사라졌는데
만약에 중국에 가면 그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저희 지금의 아빠 나이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한 70대? 80대 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그래서 중국 여행이 기억에 남아요. 가서 그 할아버지를 찾는다면 대박이겠네요.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은 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베이징이었는지 상해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 편지를 찾는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주에서 엄마가 버리지 않았을까. 그 편지 보관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나이와 국경을 초월한 우정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 여행이 좀 기억에 남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니랑 여행 스타일이 되게 비슷해서 언니랑 갔던 태국이나 뭐 대만이 저도 기억에 많이 남죠.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여행한 게 저도 처음이라서 여행 메이트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성향이 맞고 입맛이 맞고 이런 패턴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 여행 메이트로서. 맞아요. 여행은 물론 혼자 가도 재밌지만 아까 성우님이 말했던 것처럼 둘이 갔을 때도 여러 명이 갔을 때도 그 또 다른 재미랑 그런 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잘 맞아야 돼요. 여행 괜히 친구들하고 갔다가 의절하기도 하고 너네랑 다시는 안 간다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적이 있으셨나 봐요. 네. 뜨끈한데 제가 중학교 친구들하고 강릉을 간 적이 있어요. 넷이서. 근데 다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이게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도 힘들고 또 한 명 친구가 식탐이 정말 심해서 배가 저희가 부른데도 자기는 장칼국수를 먹어야겠대요. 근데 장칼국수 막 우겨서 바득바득 우겨서 갔는데 어쨌든 1인 1 주문이라서 시켰는데 너무 맛없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막 다 남기고 친구 한 명이 또 빈정 상해서 너가 배부른데 먹으러 오자고 그래서 너도 남기고 이게 뭐냐고 막 이러면서 티격태격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이제 1박을 하고 서울 올라가는 김에 너네 우리가 몇십 년 우정이고 친한 친구들이라 하루는 놀 수 있지만 여행 갈 때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다시는 안 간다고 제가 막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노엘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그렇게 여행 가서 빈정 상했던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 네. 이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는 게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있으시니까 일단 저희랑 입맛이 안 맞고 나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좀 보수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전에 진짜 큰맘 먹고 가족끼리 베트남 다낭을 가자고 해서 다낭을 갔는데 저희 아빠가 보행 장애가 있으세요. 디스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빠를 생각해서 한식을 시켜드렸는데 되게 화를 내시면서 여기까지 와서 무슨 한식을 배달시켜 먹냐고 하시는 거예요. 돈 아까워 죽겠다고. 뭐 한국에 가겠다고. 근데 솔직히 그 돈 제가 다 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좀 기분이 상하잖아요. 너무 서운하죠. 아빠가 못 걸어서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은 체력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낮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스케줄도 짜야 되고 또 어머니 나이대 분들은 이 화장실을 가시는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거기가 처음인 지역인데 화장실을 알아보느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래서 가족여행은 패키지로 가자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물론 가족들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끈끈한 존재지만 또 여행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엄마랑 여행을 한 거거든요. 분명히 가면은 싸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에 친구나 같이 가는 이런 친구들의 성향이나 이런 패턴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둘은 잘 맞아서 너무 다행이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좀 인프피와 인프대가 잘 맞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맞는 여행 메이트 만나는 것도 복이긴 하죠. 그러면 저희의 다음 여행지를 정한다. 어디를 가자 하면 국내는 어딜 가고 싶으세요? 해외는 중국이고. 다음엔 제주도 가고 싶어요. 제주도로 안 간지 제가 지금 한 2년? 3년? 2년 됐다. 2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저는 3년. 가고 싶다. 지금
가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이거 녹음 끝나고 진짜 저희 갈지도 몰라요. 갈지도 몰라요. 그때 강릉 갔던 것처럼 맞아요. 제주도 안 간지 오래돼서 어떻게 변했는지 네. 또 어떤 맛집들이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네. 여러분들도 좋은 여행 메이트를 만나서 즐거운 여행 기억을 만드실 일만 남았겠네요. 맞아요. 이제 날이 좋으니까 여러분 뭐 굳이 뭐 몇 박 아니어도 드라이브 겸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할 겸 여행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들어도 설레고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오늘 저희가 뭐 이렇게 대본도 없이 그냥 수다를 막 떨었는데 성우님 어떠셨어요? 되게 처음에는 중구난방이 되지 않을까? 그냥 우리 썰 푸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뭐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어떤가요? 뭐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인가요? 그냥, 근데 네.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로 우리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 조회수를 5 정도는 기대를 해봅시다. 어때요? 맞아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의 행운을 드립니다. 몇 네. 분이나 들어주셨을지는 맞아. 모르겠지만. 혹시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눈을 2번 깜빡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들어주세요. 제발! 다 말해요. 다 말 들어줘요.